자, 여러분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337페이지요. 337페이지 03번 테마 양도의 개념 및 형태 있죠. 요 별표에 3개 하시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도소득세는 양도에 불과한 세금인데 양도라는 게 도대체 뭐냐, 요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쪽 보시면요, 양도소득세 양도라는 게 뭐냐, 그러면 자,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물어보시면 한마디로 양도소득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을 의미합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답하신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그래서 자, 이 사실상 유상 이전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사실상 이전만 하면 돼요. 자, 실질과 현직상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과세가 된다. 양도소득세 양도는 민법 등 관계법령 규정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로 본다. X입니다. 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어도 잔금 받거나 그러면 사실상 양도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이전해야지, 근데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형식적인 이전은 양도가 아닙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사실상 이전해야지 형식적 이전은 양도가 아니다. 그러면 형식적 이전의 대표적인 예는요, 제가 항상 형식적 이전으로서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양도 담보 목적으로의 요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가 항상 양도 담보로 예를 드는데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어떤 얘기냐,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양도 담보를 안 배우신 분도 계실 것이고 민법에서 배운 분도 계실 건데, 양도 담보라는 거, 매도 담보, 양도 담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민법에서 배우고 계시게 되는데요. 양도 담보, 제가 배운 양도 담보는 학교 다닐 때 옛날에 재봉틀 판례로 배웠어요.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 어떤 어머니가 있죠, 재봉틀을 굴려요. 그래서 한 집안에 가게를 꾸려 나갑니다.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채권자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이 재봉틀을 담보로 돈을 빌려요. 근데 이 어머니가 여전히 재봉틀을 사용 수익 굴려요. 수익이 발생하면 자기가 갖습니다. 근데 변제기가 돼서 돈을 못 갚으면 이 재봉틀 네 맘대로 알아서 해라, 이렇게 처분권만 이전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양도담보계약이라고 하죠. 자,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어떤 자산을 담보로 해서 금전을 대여받습니다. 돈을 빌려요. 자, 대여금 채권에 대한 얜 채무자고요. 채무자고 을 채권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갑이 이제 이 자산에 대해서 행사하고 있는 소유권 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이 소유권이라는 거 민법 배우죠? 우리 요건 이제 부동산 세법과는 관계없지만 한번 편하게 들어보세요. 우리가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는 사용할 수 있는 사용 권한, 수익할 수 있는 수익 권한, 처분할 수 있는 처분 권한, 권능, 이렇게 3개 권능 권한으로 자, 소유권이라는 하나의 권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양도담보계약은 이런 거예요. 여전히 사용수익은 누가 하냐면 채무자가 해요. 여전히 채무자가 갖고 있는데 변제기에 대해서 돈을 못 갚으면 네 맘대로 알아서 해. 처분권만 채권자에게로 이전합니다. 자, 그랬을 때 갑에서 을로 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 한번 볼까요? 갑에서 을로의 이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등기 형식은. 근데 실질은 담보 이전이죠. 여전히 채무자가 사용 수익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등기 형식은 소유권 이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변제기가 돼 가지고요, 돈을 갚아요, 채무자가. 그러면 자, 처분권 채권자로 왔던 거 채무자로 다시 복귀하니까 이 담보 사유가 소멸돼서 소유권이 다시 환원하는 이런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배워요, 심화 과정에서. 근데 여기 보세요. 변제가 되는데 돈을 못 갚아요. 자, 그러니까 채권자가 이것을 제3자에게 매각을 합니다. 그때는 완전히 대가받고 제3자에게 넘어가는 거니까 이때는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자, 결론이요.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이거 결론. 양도 담보 목적으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둡니다. 이게 이제 시험에 29회 시험 때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어떻게간에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채무 불이행 28회 때 나온 건데 채무 불이행 등의 사유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결론만 하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나중에 이제 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시험화 과정에서 조금 말씀을 더 드리긴 드리지만 일단은 요게 이제 일단 중요합니다. 결론. 그 다음에 양도 소득세 양도는 사실상 반드시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여기 보세요.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되는데 무상이전 있잖아요. 자, 상속 증여 등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반드시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례와 소득세법 기본 통칙에서 좀 깊은 내용들이 나왔어요.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잘 모르겠으면 이것만 보면 돼요. 이 자산 이전하면서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하면 양도인데 대가 없이 그냥 이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 온 거 돌려준다거나 믿고 맡았다가 돌려준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닐 때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거 29회 시험 때 지문에 나왔었고요. 다시 여러분들 누가 여러분한테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그럼 뭐라고 답하신다? 한마디로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요. 근데 어떤 곳에서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학원에 이제 실장님이 이제 바깥에서 듣고 있다가 수업 끝날 무렵에 듣고 있다가 제가 이렇게 강의하는 것을 양도세 양도는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자, 이렇게 하면서 양도가 뭔지 배웠어요. 그리고서 이제 쉬는 수업 끝나고 가는데 어떤 수강생한테 실장님이 물어봐요. 자, 아무개 씨,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야? 그랬더니 그 수강생이 몰라. 그냥 하면서 그냥 지나간 수강생인데 기껏 배워가지고 양도소득세 양도가 뭐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한다는 거. 자, 그러면 양도소득세 양도가 뭔지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37페이지 1 양도의 개념에서 양도의 정의입니다. 자, 첫 번째 줄 밑줄에 여러분들 양도란 밑줄입니다.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과 관계없이 밑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읽어볼게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해서 또 밑줄이요.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한 것을 말한다. 밑줄이요. 자, 그러면 이 밑줄 근 것을 한마디로 더 줄이니까 양도세 양도는 뭐다? 사실상 유상 이전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2번 유상 이전의 의미요. 과세상 자산을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유상 이전에 하며 무상 이전의 경우는 밑줄입니다. 무상 이전의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유상 이전이 법률행위에 의한 것이든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것이든 불문한다. 이런 것들 읽어보시고요. 자, 무상 이전 제외한다는 거. 3번 사실상 이전의 의미요. 민법상 물권 변동의 요건인 등기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즉 우리 여러분 자꾸 이거하고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하니까 등기해야지만 성립하고 등기해야지 대항하지만 우리는 부동산세법은 실질과세원칙 규정돼서 등기등록과 무관하게 과세해요. 그래서 여러분 즉 소득세법에서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과 같은 여기 밑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등록과 같은 형성요건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물을 사실상 이전하는 경우에 양도로 본다. 밑줄짝이에요. 그래서 양도세는 등기등록을 과세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 자, 이렇게 하시고 넘어갑니다. 338페이지 양도의 형태, 양도로 보는 경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양도로 보는 경우와 보지 않는 경우가 섞어져 있을 때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로 보는 것은 보지 않는 것은 또는 여러분 시험에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되지 않는 경우는 양도세 대상인 것은 아닌 것은 나올 때 섞어져 있을 때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신 다음에는 제목만 줄줄이 꿰고 있으면 돼요. 먼저 양도로 보는 경우에서 매도입니다. 민법상 매도는 매도인의 측면에서 말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약정된 재산권을 매수자에게 이전하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즉 매도는 거래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양도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유형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자, 결론 딱 알아주시고 매매, 즉 이전한 자 측면에서 봤을 때 매도 양도에 해당하고요. 교환이요.
당사자 쌍방이 금전위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으로 성립하는 낙성불식 계약인데요. 민법에 그렇게 배우죠. 민법에서. 결론은 여기입니다. 양도세 대상 자산을 상환으로 교환한 경우는 밑줄입니다. 이를 각각 양도로와 쌍방 모두 양도세가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거 밑줄입니다. 여러분, 갑소유의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를 동등 가치로 맞바꿔요. 그러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사실상 이전하고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을로부터 B 토지를 받잖아요. B 토지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갑의 A 건물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사실상 이전하는데 갑으로부터 A 건물을 받고 이전하니까 역시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B 토지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교환. 자, 그래서 제목 딱 기억하고요. 양거로 3번 법인의 현물출자도 이해하신다면 제목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동그라미 1번이요. 회사의 설립 또는 신주 발행 시에 금전 이외에 양도소득세 대상물을 법인의 현물로 제공하고 사실상 이전하죠. 주식 또는 출자 지분으로 그 대가를 지급받으니까, 자,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으로서 양도세에 과세된다.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법인이 아닌 조합의 현물 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밑줄. 조합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자기 개인 사업체에 출자하는 것의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 사업체라는 것은 1인 회사, 자기가 1인 회사, 개인 사업체 1인 회사예요. 1인 회사 있잖아요. 1인 회사에 자기가 자기 개인 사업체에 1인 회사에 자기가 출자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대관계가 없다고 봐요. 밑줄 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법인의 현물 출자 양도에 해당하고요. 조합의 현물 출자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대물변제입니다. 대물변제가 뭔지는 줄 긋지 말고 민법에서 나와 있죠.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는 본래 급부에 가름해서 다른 급부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 채무자 사이의 계약이다. 그런데 여러분, 대물변제는 제가 좀 더 자세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대물변제요. 여러분, 대물변제라는 것은 물건으로 대신해서 변제하는데 민법에서 여러분 배워요. 가름하여 변제하느냐, 관하여 변제하느냐, 이걸 배우시게 되는데, 그럴 때 한번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을이라는 사람한테 금전 2억 원을 대여 빌려줘요. 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고 을 채무자입니다. 근데 변제기가 돼가지고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되는 데 있죠. 변제기가 돼서 돈을 갚아야 되는데 갚을 돈이 없어요. 근데 마침 2억 상당의 부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있죠. 부동산을 변제 가름하여 소유권 이전합니다. 을에서 갑으로. 그러면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이 사실상 이전됐어요. 을이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여러분? 을은 여기서 무슨 사례에서 을은 무슨 대가를 받았어요? 변제 가름하여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함으로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자,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하게 됐잖아요. 2억 원 대여금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요 을의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지금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그러면 금전적 채무에 가름하여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이전하잖아요. 자, 그러면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해서 양도에 해당합니다. 똑같은 구조를 가진 것이 민법 750조 손해배상에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손해배상의 위자료, 소극적 손해로서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을 이전하면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역시 양도에 해당합니다. 또 여러분요, 이혼할 때 있잖아요.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게 되면 역시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보세요. 이혼할 때 있잖아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 예전에는 뭐 남자들이 주로 결혼 파탄에 책임 있고 위자료를 여자한테 줬는데 주로 뭐 예전에는, 지금은 여건이 신장하고 경제적 능력 있는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자, 어떤 여자가요, 헤어지면서 전 남편한테 위자료를 주는데 부동산으로 위자료를 줍니다.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면서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해당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갑의 이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위자료를 줄 때는 양도소득세 대상 물건으로 위자료를 주면 안 된다. 왜? 위자료 주는 것만 해도 억울해 죽겠는데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위자료 지배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로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런다 할지라도 자, 면할 수 있는 방법. 취득 원인은 재산분할로 인한 이혼 당사자 일방이 행사하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게 되면 요거는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 부부가 혼인 후에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 재산으로 봐요, 여러분. 자, 그렇잖아요. 재산 형성에 안팎으로 기여했잖아요. 주부 수강생 여러분들 제가 항상 여러분께 얘기하죠. 남편 명의로 재산이 다 돼 있어요. 내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그러드는다 할지라도 쫄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혼할 때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한다. 내가 집에서 소뚜껑 운전, 소위 말해서 가사노동만 했어도 여러분 신랑이 바깥에서 사업하거나 직장 다녀서 돈을 벌었습니다.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의 빛나는 내조와 헌신에 힘입어서 알뜰살뜰하게 그냥 돈 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재산 형성이 된 거지. 자기 혼자 잘나서 돈 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재산분할 청구권을 행사하면 한 판례가 40% 정도 인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원래 내 몫을 내가 찾아간 거예요. 을이 만약에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요? 원래 내 몫을 내가 찾아간 거니까 갑은 대가 받고 준 것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을은 공짜로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재산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소득세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조세 물납도 여러분 조세 물납도 양도에 당합니다. 자,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요. 재산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부동산으로 물납합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지자체로 사실상 이전됩니다. 대가를 받아야지 양도에 당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무슨 대가를 받습니까? 조세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조세 물납도 양도에 당합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1세대 1주택 있잖아요. 1세대 1주택 자, 비과세 요건을 갖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을 있잖아요. 대물변제. 그러니까 이혼의 위자료를 주는데 비과세 요건 갖춘 1세대 1주택으로 대물변제했다. 자, 그럴 때는 대물변제는 양도에 당하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으니까 양도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옛날 시험에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는 이렇게 나왔어요. 말장난 같네.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양도는 그러니까 양도긴 양도인데 과세되지 않는 양도니까 1세대 1주택 비과세 갖춘 주택을 대물변제한다. 과세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 판례와 소득세법 기본 통칙의 내용으로서 대물변제로서 양도에 당하는 요것들이요. 요거 다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고 반드시 잘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물변제 소개해드렸고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338페이지 심학습의 대물변제 유형이 나오죠. 먼저 1번에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는 경우 그래서 금전적 채무에 가름해서 부동산 등의 권리를 이전하는 경우 체크고 2번 이혼 당사자 일방이 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양도세 대상 물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그 다음에 3번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는 합의하거나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일정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름해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후 대물변제한테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채무를 면하는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해서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들입니다. 저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39페이지 양가로 5번 공용 수용입니다. 여러분 수용도요. 결론만 알면 되죠. 수용은 강제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갑이라는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강제로 매매가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수용권자한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해요. 자, 사실상 이전합니다. 근데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느냐? 토지 수용 보상금을 받고 이전하니까 갑의 수용으로 인한 토지 소유권 이전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수용도 양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제가 구척장신이요. 키가 구척장신인 어떤 수강생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냥 요 부분 강의했는데 오더니 그냥 교수님 저 좀 잠깐 키가 하여튼 키가 엄청 크고 하여튼 등치 이만한 어떤 수강생이 수염도 덥수룩 크게 해가지고 잠깐 저 좀 보시죠. 그래가지고 응 그래
옥상에 끌려가는 듯이 뒤따라갔다 바깥에 나가서 그냥 흥분해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수강생분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하면서 막 흥분한 어떤 수강생이 있었는데, 얘기를 들어본 즉슨 충청북도 진천인가 어디서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농지가 있었는데, 거기에 길이 나서 도로가 나면서 토지를 수용당했는데, 일부를. 근데 수용 보상금 받은 게 있죠. 근데 요번에 세무서에서 이제 안내문이 나왔대요. 세무서 양도세 내라고. 그래서 그걸 그렇다고 그래서 그 수강생이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지들이 내 땅에다 멋대로 도로를 내더니 말이야. 보상금 좀 주고 세금 내라는 이런 법이 있는 겁니까? 하면서 흥분한 어떤 수강생이 있었는데, 아이고, 수업 시간에 도대체 뭘 배웠냐. 수용도 보상금 받고 이전이니까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당하고, 그 다음에 양도 소득이 있으니까 세무서에서 세금 내라는 건데, 빨리 딴 말로 하지 말고 나와 있는 대로 세금을 빨리 내라, 제가 그렇게 했었습니다. 어떠간에 여러분, 수용도 강제로 매매 이루어져도 양도에 당합니다. 양가로 6번 부담보증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부담보증여를 처음 배우게 되는데 잘 보셔야죠, 여러분. 취득세하고도 관계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부담보증여가 어떤 건지 쭉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부담보증여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보세요. 부담보증여는 어떤 거냐면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요. 부담 있는 증여를 하는 건데, 보세요. 부담 있는 증여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부담보증여 일단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자, 부담보증여요. 부담보증에 관해서 이게 이제 28회 시험 때는 이게 지문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고요. 또 이게 이제 30회 시험에서는 부담보증의 경우 양도차익 계산과 관련한 또 사례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부담보증에 관한 사례 문제가 30회 시험에 나왔는데, 제가 부담보증이 중요하다고 30회 시험에서 강조를 드렸었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이제 깊게 나왔는데 한번 보세요. 부담보증은 부담면 증여하는 건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요,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 부담보증의 사례는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갈 때까지 계속 제가 똑같은 예를 설명을 드립니다. 똑같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름쯤 돼서는 그만 좀 설명하세요. 다 알고 있어요. 이제 귀에 못이 박혀요. 할 때까지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담보증여 설명을 잘 들어봅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요, 예를 들어서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증여합니다. 증여하는 자 갑이고, 증여를 받는 사람 수중자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토지를 담보로 갑이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의 차입금이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또는 5억짜리 주택을 증여하는데 여기에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 똑같습니다. 여러분, 전세금도 갚아야 할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3억 원에. 아니면 3억 원의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 이런 경우요. 이런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합니다. 갑이 을한테, 야, 을, 왜? 내가 너한테 있잖아.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하려고 하는데 너 받을래? 그래? 야, 근데 내가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거 있어. 그건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에이,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미쳤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알았어. 3억 원 내가 알아서 갚을게. 자, 수중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요, 수중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 증여자가 갚을 돈이잖아요, 3억 원은. 근데 수중자가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을 때 증여자와 수중자 내에 대한 세관계를 말해봐라. 그러면 증여자는 수중자가 인수하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에 대해서는요,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 사례 같으면 3억 원,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할 것은 3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는 건 아니고, 나중에 배우는데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자, 30회 시험에 나왔었던 거고요. 어떤 간에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 방식이 있는데 그것에 의해서 계산한 양도세를 내게 됩니다. 어떤 간에 채무인수액 상당액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는 양도세를 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전 대가를 받고 이전했어야 되는데, 증여자는 무슨 대가를 받았냐? 공짜로 지금 줬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습니까? 무슨 대가를 받았어요? 증여자 갑은 무슨 대가를 받았냐? 무슨 대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이요. 수중자가 인수해 대신 갚아주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증여자한테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대가한 게 있다고 해서 양도세부가 되고요. 수중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 이 사례 같으면 3억 원,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요,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자, 그래서요, 시험 문제가 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 부담부 중에 이 사례에서 수증자가 채무액 3억 원을 인수하기로 했을 때 다음 중 양도소득세상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1번 5억, 2번 3억, 3번 2억, 4번 1억, 5번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은 얼마인가? 그러면 수강생분들이요, 그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숫자가 나오니까 계산 문제인 줄 알고 에이씨, 계산 문제는 통과 안 풀어요. 자,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이 사례에서 3억 원이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대가한 게 있다고 봐서.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취득세에서는 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대가 있다고 봐서 유상 취득한 것으로 봐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유상 취득을 보느냐, 무상 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요. 수증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요 사례 같으면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이요. 요 사례 같으면 자, 2억 원이요.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요 2억 원. 5억에서 3억 뺀 이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수중자는요, 증여세, 공짜로 받은 거니까 증여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봐요, 여러분. 그래서 유상 취득 보냐, 무상 취득 보냐가 포인트인데, 취득세에서는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어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뒤바꾼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취득세 문제에서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취득세 문제에서 자, 채무 인수 부담부 증여의 경우, 그러니까 문제는 취득세 문제에서 예전에 다음 중 유상 취득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그래서 정답 지문이 그 당시에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자, 유상 취득을 보는 경우이다 틀린 거, 자, 이것은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 뭐라고요? 무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무상 취득인지 유상 취득인지를 잘 구별합니다. 채무액 상당액은 유상 취득으로 보고, 채무 인수액 이외 자산은 무상 취득으로 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요 얘기인데요. 근데 여러분, 요거는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 자산일 때 얘기 결론이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에 만약에 이런 부담부 증여를 했다. 그러면 얘기가 틀려져요, 여러분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부 증여했다? 얘기가 틀려집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남편이 부인한테 이런 부담부 증여합니다. 그렇다면 부인이 여보 알았어, 3억 원 내가 알아서 갚을게. 말은 그렇게 하지 결국 남편 돈 갖다 갚을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또 아버지가 고3인, 제가 질문 받은 적도 있었는데 최근에 고3인 자녀한테 이런 부담부 증여합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또 대학생인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합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요새 최저임금 많이 올랐는데요, 제가 알바 뛰어서 3억 원 갚을게요. 이 돈 갖다 갚을 거 아니에요. 군대 가 있는 자녀한테 부담부 증여했더니 알았어요 아빠, 요새 군대 월급 많이 올라가지고요 3억 원 월급 모아서 갚을게요. 결국 아버지 돈 갖다 갚겠죠.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 이 채무가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인수가 돼야지만 3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부과되는 건데,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은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을 추정합니다. 다시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 저 채무 인수액 상당액은 수중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니까 결국은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하고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요 시험에서 보면 어떤 모의고사 보면
배우자 직계민속 간의 부담보증의 경우에는 채무인수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바꿔서 나오기도 하는데, 여러분 어려울 거 없어요. 취득세에서는 무조건 본다, 간주한다고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추정한답니다, 여러분. 자, 인수되지 않은 것을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근데 배우자 직계민속 간에도요, 대가인 관계 있다는 것이 채무인수가, 즉 대가 있다는 것,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흔히 신혼부부 자녀를 예를 드는데, 저희 큰 누나하고 저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납니다.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저희 큰 누나가 제 조카에 결혼하는데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무개한테 어디 동에 있는 아파트를 주려고 하는데, 그거 그냥 주면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근데 내가 어디서 들은 게 있는데 뭐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주면은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데 맞냐? 그래서 제가 누나한테 누나 그게 뭐냐면 부담부 증여라는 거야 하면서, 부담부 증여를 막 얘기가 나오니까, 법률 용어가 나오니까 머리 아파하면서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만 빨리 얘기해달라는 식으로 얘기해서 제가 그랬어요. 맞아 누나. 자,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단순 증여해서 5억에 대해서 증여세 계산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증여해서 이 부분은 증여세, 양도소득세로 계산하고 나머지 부분은 증여세로 계산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어. 자,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서 갔는데, 여러분요, 이렇게 보통 저희 누나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도, 이렇게 세법을 모르는 분들도 그렇게 하면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자, 그럽니다. 그래서 흔히 신혼부부 자녀한테 이렇게 부담부증여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근데 제가 왜 신혼부부 자녀로 예를 들었냐고요? 아니, 결혼하겠다는 녀석이 직업도 없이 결혼했다고 설칠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까 얘기했듯이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인 자녀한테 이런 부담부증여 하면은 얘가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채무를 인수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채무 존재가 국가나 지자체,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확인이 되고, 그 다음에 채무 인수할 만한 능력이 있을 때, 그럴 때 부담부 증여하면 단순 증여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떻든 간에 교재를 한번 보겠습니다. 339페이지 양가로 6번 부담부 증여입니다. 의의를 보니까요, 의의는 읽어보는 거예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증여를 받는 것을 말한다. 동그라미 2번 양도 해당 여부, 기억번 밑줄입니다.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한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봐 증여자에게, 누구한테요? 증여자에게 양도세 과세한다. 밑줄짝입니다. 채무액 상당액은 증여자에게 양도세 부과하고. 니은번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 저 사례에서 5억에서 3억 갚아야 하는 돈 뺀 나머지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유상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로 봐 수증자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밑줄짝. 동그라미 디귿번입니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뭐 한다고요? 추정해서 양도로 보지 않는다. 밑줄짝. 다만 채무액이 국가자치에 대한 채무 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양도로 본다. 밑줄짝입니다. 그래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항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OX예요. X입니다. 항상은 아니에요. 대가 채무인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되면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도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 표, 특히 339페이지 하단, 이건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서 비교해 보시고요.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340페이지 양가로 7번 경매, 공매. 제목만 하시면 됩니다. 공매대금, 경락대금 받고 이전하니까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임의경매 등 강제경매 등. 제가 이 부분을 강의했더니 어떤 주부 수강생이 저를 찾아봤습니다. 제 친구 얘기인데 좀 물어봐도 되나요? 괜찮아요. 제 친구 얘기인데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진짜 친구 얘기도 괜찮아요. 그러면요, 제 친구네 집이 지금 사업이 잘 안 돼가지고 집이 경매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런 때도 양도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건가요? 그럴 수도 있죠. 아니 사업이 망했는데도요? 쉼없이 걸어가는 어떤 주부 수강생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다시 불렀죠. 잠깐만 봐요.
아니 우리는 지금 양도숙세, 양도에 해당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배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유상이전이 아니냐 이것만 배우고 있는 거지 이게 실제 과세되느냐는 변론이에요. 예를 들자면 1억 원에 샀는데 만약에 이게 경매에 넘어가서 7천에 경락이 됐다. 그러면 1억 원에 샀는데 7천에 팔은 거니까 마이너스 3천이잖아요. 양도세 부과 안 되겠죠? 손해가 났으니까. 그래서 실제 과세되냐는 변론을 하고 공매나 경매도 양도에 해당한다. 제목만 놔둡니다. 근데 다만 양가로 7번에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만 또 밑줄입니다. 이게 시험에 2번 나왔는데요. 소유재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짝입니다. 27에 28에 2번 나왔는데요. 밑줄 짝입니다.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갑이란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갑과 을이 있는데 어떤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렸어요. 이 부동산은 누구 소유냐면 병 소유입니다. 병이라는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갑이 을로부터 돈을 빌립니다. 얘 채무자고요. 채무자고 을 채권자입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보세요. 그랬을 때 병이라는 사람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채무자가 을로부터 돈을 빌렸을 때 이 병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민법에서 물상보증인이라고 하잖아요. 타인의 채무에 자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자 물상보증이라고 할 때 변제가 되는데 채무자가 돈 안 갚으니까 채권자가 이 부동산을 경매에 넘겼어요. 그러면 졸지의 병은요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나 도저히 내가 이거 남의 손에 못 넘어가게 한다. 자 경매에 참여해요. 그래서 재취득합니다. 자 그랬을 때는 이랬을 때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재취득했을 때 이럴 때는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경매 공매예요. 채무자는 참여할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물상보증인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자 자기 재산이 경매 공매에 넘어갔을 때 재취득하는 경우에 자기가 재취득했을 때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여기서 자기는 누구냐면 물상보증인 자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여러분들. 자 보시니까 양가로 7번에서 동그라미 2번 소유재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여기서 자기는 어떤 자기라고 그랬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있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물상보증인 자기가 본인이 재취득할 때는 양도를 보지 않는다. 알아두시고요. 물납은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조세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의존하니까 물납도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기타에 관한 것은 나중에 보고요. 그 다음에 그 2번 보겠습니다.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무상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양도세는 대가를 받고 의존해야지 무상이전 양도로 보지 해당하지 않고 밑줄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환지처분 및 보류지 충당. 자 원칙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본문 밑줄입니다.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거 밑줄 짝입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요 여러분 자 보세요. 이건 어떤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양도 자 우리 환지처분으로 지번 변경되는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환지처분으로 지번 변경되는 경우를 보시면 여기 보세요.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사업 등이 벌어지는 지역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예요.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시행자로 갔다가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사업지구내 A-라는 토지로 환지를 받아요. 그러면 환지받으면서 지목도 바뀌고 지번도 바뀌겠죠? 이때 사업시행자에서 원토지 소유자로 소유권 이전해 줄 때 이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원토지 소유자들이 사업시행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했는데 이 토지가 보류지에 충당되는 토지입니다. 보류지 그러면 공공의 공익적 목적에 쓰려고 보류해 놓는 공공용지 또 채비지 공사 비용에 대체하게 한 땅 채비지를 말하는데요. 이때 요 원토지 소유자 사업시행자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세요. 이게 지금 공짜로 이전하냐고요? 공짜로? 아니에요. 대가 받고 이전해요. 그럼 사실상 유상이전이니까 양도에 해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왜 양도에 해당하지 않냐고요? 정책적 목적으로 그래요. 도시개발 사업 등이 진행되는데 원토지 소유자와 사업시행자의 내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그만큼 절차 늦어지고 사업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지목 변경되거나 보류도 충당되는 경우에는 정책적 목적으로 양도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거. 그다음에 340페이지 동그라미 2번 예외는 지금 보지 말고요. 저 동그라미 1번만 봅니다. 2번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증한지 감한지 좀 공부된 다음에 나중에 보겠습니다. 341페이지 양가로 3번입니다.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교환 보겠습니다. 토지 경계를 변경하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분할 등 법령이 정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어. 동그라미 1번입니다. 밑줄이요. 토지 이용상 불합리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여 교환할 것. 동그라미 2번입니다. 동그라미 1에 따라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의 100분의 20, 2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비추려. 자, 그 다음에 이거 어떤 얘기냐 여러분 보실래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토지가 이렇게 있어요.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경계가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토지 경계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쪽 토지 소유자는 갑이고 이쪽 토지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럼 토지 경계가 지금 삐뚤삐뚤하잖아요. 그래서 지상 경계를 합리적으로 정하기로 합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쪽 토지 부분과 이쪽 토지 부분에 대해서 토로 갑과 을 토지 교환이 이루어지겠죠. 이때 지적 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 보세요.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에요.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예요?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악용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양도로 봅니다. 자, 그래서 요건 정확히 알아둡니다. 시험에 이것도 나와야 되는데 희한하게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지적경계선 변경을 위한 토지 교환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단 분할된 토지 전체 면적이 분할 전 전체 토지 면적이 몇 프로? 20%를 초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정확히 알아둡니다. 요거 요건까지도. 양가로 4번 보겠습니다. 양도 담보요. 양도담보는 제가 아까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의 한번 보겠습니다. 기억번. 양도담보란 이건 읽어볼게요. 그냥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담보로 제공한 물건의 소유권을 채권자에게 전하고 채무자가 변제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지만 일정 기간 내 변제를 하게 되면 그 소유권을 채무자가 회복하기로 한 담보제도이다. 니은번 밑줄입니다. 등기 형식은 양도이지만 실질은 담보 이전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 이전이 아니라 형식 이전이기 때문에요. 동그라미 2번 양도로 보지 않냐는 경우 봅니다.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자산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약서 사본을 양도소득 과세 표준 확정 신고에 첨부하여 신고하는 때는 이를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느냐? 기억년 디귿번을 달달 외울 게 아니라 줄긋고 외울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봅니다. 당사자 간의 채무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해서 양도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니은번 당해 예산을 채무자가 원래대로 사용수익한다는 의사표시 있을 것. 그러니까 사실상 이전한 게 아니죠. 여전히 채무자 사용수익하고. 디귿번 원금 이율 변제 기한 등에 대한 약정이 있을 것. 자, 이런 요건을 갖춘 계약서 사본을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 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하면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양도담보 목적으로 이전이니까. 결론만 알아두시고요. 동그라미 3번 양도로 보는 경우 밑줄입니다.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하는 거 쭉 밑줄이요. 그 요건에 위배하거나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예산을 변제 충당한 때는 그때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밑줄 쫙입니다. 이 경우 양도자는 양도담보권자가 아닌 채무자가 된다는데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모셔도 되고 나중에 자세히 설명 또 드릴 기회가 있을 건데요. 자, 양도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당하지 않습니다. 단 채무 비행 등의 사료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완전히 제3자에게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당한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사실은 이게 이제 양도담보권자인 채권자가 요때 양도세 납세무자가 아니라 채무자가 납세무자가 되거든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이게 매각한 매각대금이 만약에 5억 원이다. 자, 근데 만약에 채무가 3억 원이다. 그러면 이 자산이 매각됨으로 3억 원만큼 채무를 면하게 되잖아요. 채무자는. 그러니까 변제 충당했다고 하고 대물 변제로서 변제 충당했다고 하고 나머지 2억 자 채권자는 자기 채권 3억 원 만족으로 했고 나머지는 채무자한테 돌려줘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 양도소득의 귀속이 채무자한테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 양도담보 목적으로 변제 충당 매각했을 때 양도소득세 납세무자는 이 채무자가 양도소득세 납세무자가 돼요. 자
변제 충당했다고 하죠. 이 자산이 매각됨으로 자신의 채무를 변제 충당해서 면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양도소득의 최종적인 귀속이 채무자한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납세무자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여튼 결론만 알아둡니다. 양도 담보 목적으로 저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데 단 채무 불이행 등의 사로 변제 충당 매각할 때는 양도에 해당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342페이지 양가로 5번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 간에 양도하는 경우 보겠습니다. 자, 고개를 한번 드시고 또 계신 곳에서 여러분 스트레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자, 반대로 돌리시고 허리도 돌리시고 기지개도 켜시면서 계신 곳에서 인강 들으시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서 여러분 보겠습니다. 자, 하셨으면 여러분요 스트레칭 한번 하시고 하셨으면 다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양가로 5번입니다. 342페이지 양가로 5번이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 간에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 미속 간에 부동산을 이전하는 경우요. 남편이 부인한테 여보 일어나봐. 내가 노원구에 있는 아파트 3억 5천에 사는데 이게 지금 7억이 됐어. 당신이 내 특별히 3억 6천만에 팔려고 하는데 살래? 고마워 여보. 둘이 매매계약서 연락했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지가요 2억에 산 아파트인데요. 이게 지금 4억이 됐대요. 지금 저한테 바로 명의 이전하면 증여세 많이 나온다며요. 그러니까 저희 친정아버지가 옛날에 이거 2억에 산 거예요. 저한테 지금 2억 1천만 원에 판 거로 매매계약서 쓰면 어떨까요? 물어보는 분들 여기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미속 간의 부동산을 이전하면 실질적인 대가관계에 의문이 따르기 때문에 그렇죠? 겉모습은 양도지만 속 내용을 실질적으로 들여다보면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에이 무슨 한 입을 돕고 자는 사이에 부모 자식 간에 자, 그 자산에 대해서는 증여로 추정되는 것이나 미술적입니다. 그래서 증여세 부과합니다. 증여로 추정해서. 다만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본다 미출조약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출한 사실이 입증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시험학습에 나와 있는데 달달 지금 외울 건 아니고 이해하면서 보시면 돼요. 뭐 공매를 경매를 통해서 이전했다거나 아버지 부동산 공매 경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경락을 받는다거나 또 거기 보면 시험학습 5번에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다음에서 정하는 경우에서 첫 번째 거 밑줄입니다.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자, 남편 명의 부동산과 부인 명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면 공시가 되니까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는 양도로 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알아둡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6번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입니다. 신탁의 동그라미요. 여러분 앞으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에 해당하는 거에 해당하지 않는 거 나올 때 신탁 나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자, 신탁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신탁,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이란 밑줄이고 제가 읽어볼게요. 신탁자가 소유권을 가지고 공부상의 명의를 수탁자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직접적인 대가 없이 형식적으로만 이전하는 것. 믿고 맡긴 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가를 받고 이전해야지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 양도에 해당하는데 믿고 맡긴 것뿐이니까 결론이요. 사실상 이전이 아니므로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밑줄이요. 자, 그래서 명의신탁 포함해서 신탁으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믿고 맡았다가 돌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가 받고 이전이 아니니까 신탁 해지로 인한 이전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7번 소유권 환원입니다. 환원의 동그라미요. 하여튼 또 지문에 아까 신탁처럼 시험 지문에 환원 나오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유권 환원 동그라미 1번 밑줄입니다.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그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 판인세에서 환원될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잘못 온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대가 바꾸지 않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2번 밑줄입니다. 원인 무효 등의 사유가 아닌 동그라미 2번은 지금 볼 필요 없어요. 동그라미 2번 지금 볼 필요 없고 1번만. 매매 원인 무효소 등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효 판인세 소유권 환원 신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 요거요. 양가로 8번 한번 볼게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요.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있습니다. 여기 보세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물이 있습니다. 공유물이요. 공유물 분할 한번 볼까요?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갑을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그러면 지분의 표시가 없으니까 균등 지분 50%씩. 자, 가불이 공유하는 공유물을 분할하였다.
그러면 자기 지분 그대로 그냥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분의 변동 없으니까 원래 내 거 내가 찾아갔으니까 대가 바꾸지는 않으니까 이렇게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자 지분의 변경 없는 단순 분할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근데 또 보세요. 뒷동네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밑줄입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또 뒷동네도 밑줄입니다.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를 분할했다가 그 공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밑줄이에요. 이건 어떤 거냐면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 공유 토지를 2개 이상의 공유 토지로 분할했다가 A 토지와 B 토지로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A 토지도 가불이 B 토지도 가불이 공유하고 있는데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분할하였다.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지분의 변동 없는 단순 분할은. 근데 자 343페이지 동그라미 2번 양도로 보는 경우 봅니다. 또 밑줄입니다. 공동 소유 토지를 소유주별로 분할하면서 그 공유 지분이 변경, 지분이 감소되면서 대관계가 있는 경우에 유상 이전으로 봐 양도로 본다 밑줄짝입니다. 자 가불이 공유한 공유물을 그러면 50%씩이었는데 감 60을 40% 지분으로 분할했다. 그러면 갑은 종전 지분보다 10% 늘어났고 을은 10%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이 사례 같으면 지분 증가자, 갑은 늘어난 것만큼 공유지분권 10%만큼 취득한 거니까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근데 지분 감소로 변동되는 경우, 자 을이 갑한테 야 친구야 네가 공유지분권 공짜로 10% 더 가져. 만약에 무상으로 이전했다 그러면 무상 이전하면 요거는 무상 이전은 자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받는 사람한테. 근데 유상 이전 대가 받고 공유지분권 10%를 이전했다 그러면 이때는 양도에 당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될 때 유상 이전이면 양도에 당합니다. 을이 갑한테 공유지분권 10%를 받고 이전했다. 요거 을에서 갑으로의 이전은 양도에 당합니다. 대가 받고 이전하니까. 아셨죠? 자 결론만 알아두면 됩니다.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 단 지분이 변동한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감소로 변동되면 유상 이전으로서 양도에 당한다. 양가로 9번 봅니다. 343페이지 동그라미 1번만 밑줄입니다.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재산을 민법정에 따라 재산 분할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아까 그랬죠? 이혼의 위자료 지급에 가름한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만 위자료 채무면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근데 재산 분할로 인한 이전은 원래 내 목 내가 찾아간 거니까 양도에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요 얘기고. 동그라미 2번도 아까 본 거예요. 밑줄입니다. 소유 재산을 경매 공매로 인해서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에 양도를 보지 않는다 밑줄. 여기서 자기는 어떤 자기라고 그랬어요? 어떤 자기?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자기도 아니고 사랑하는 자기도 아니고 도자기도 아니고 어떤 자기? 물상보증인 자기가 재취득하는 경우 양도를 보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됐고요. 지금 이 정도 딱 보시면 되고 중요 기출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는 것은 1번 도시개별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으로 지목,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주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2번 부담부 증여 시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에 해당한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요. 5억에서 3억 뺀 나머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증여에 해당합니다. 채무액 상당히 양도에 해당하는 거지. 3번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양도안보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서 당해 재산을 변제 충당했다. 완전히 대가받고 넘어가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랬죠 여러분들? 네, 이거. 그 다음에서 3번이 정답이고 4번 매매 원인 무효소에 의해서 매매 사실이 원인 무력판일 때 소유권이 환원, 신탁 이런 거 들어있으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거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5번 본인 소유 자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 재취득한 경우 자기 재산을 자기가 경매에 참여해서 재취득한다. 물상보증인 자기 그랬는데 본인으로 바꿔서만 나온 거예요. 본인 소유, 자기 재산, 소유 재산을 경매로 인해서 본인, 자기가 재취득했다.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양도에 해당하는 거 해당하지 않는 거 쫙 나오는데 표에 별표시 하시고 여러분들이 줄줄이 끼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43, 344페이지 나와 있는 요 별표시 하시고 여러분들이 줄줄이 끼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 및 취득시기입니다. 자, 04번 테마도 별표시 3개입니다. 여러분들 양도 및 취득시 어느 때를 양도 시기로 보고 취득 시기로 볼 것이냐 별표시 3개 합니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 보유기간 때문에 양도미 취득시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보유기간 때문에 중요하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양도미 취득시기는 보유기간 때문에 의미가 있다. 자, 그래서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어느 때를 양도일로 하느냐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양도세에서는 중요하다.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이 과세가 안 될 수도 있고 세금이 과세되더라도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가 쭉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시는 거고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미 취득시를 봅니다. 원칙이요. 대금 청산일인데 여러분. 자산의 양도책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밑줄입니다.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밑줄이고 거기 보조단을 보겠습니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실제로 잔금을 지급한 날을 말하고 계약서상의 잔금 지급일 약정일이 아니라는 거 밑줄이에요. 여러분 취득세에서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원칙 언제였습니까? 다 까먹었죠 여러분들? 언제입니까? 매매 같은 유상승계 취득의 원칙 취득시기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 계약상 잔금이 명시가 안 됐다.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하는 날. 국수공판법. 국가 지자체, 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객관적 취득, 국수공판법 같은 머리글자를 따서 객관적 취득은 사실상 잔금 지급일. 이런 날들 이전에 등기를 먼저 하면 언제였습니까? 등기일 이거잖아요. 원칙 취득세는 매매 같은 유상승계 계약상 잔금질인데 양도세는 계약서와 관계없다는 거. 자, 그래서 시험에서 매매 등 일반적 거래의 경우 양도소득세상의 양도미 취득시는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한다. X입니다. 아니고 대금 청산한 날입니다. 실제 잔금 전부를 주고하는 날. 이 경우 이어진 얘기는 지금 보지 마세요. 345페이지 예외 등기 접수를 봅니다. 양가로 1번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자, 대금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등기부 등록부 명부 등이 된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개소일 밑줄자고요.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가 되고 자, 명의개소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우리는 부동산 세법이니까 등기 접수일 이걸 기억합니다. 자, 그래서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 등기 접수일. 양가로 2번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했다. 그러면 본문 봅니다. 대금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는 등기부 밑줄입니다. 등기부 등록부 명부에 기재된 등기 접수일 밑줄입니다. 어려울 거 없네요. 원칙 대금 청산일. 불분명해 등기 접수일.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어 등기 접수입니다. 그러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매매합니다. 여러분. 갑과 을이 부동산을 매매하는데 계약일이 언제냐면 계약일이 2020년 만약에 3월 2일입니다. 계약서상으로 기재된 잔금 지급일이 2020년 4월 10일입니다. 근데 실제로 대금이 청산된 날이 대금 청산일이 예를 들어서 2020년 4월 20일이고요.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이 예를 들어서 2020년 만약에 5월 25일입니다. 자, 이랬을 때 을 입장에서요. 나중에는 제가 취득세와 양도세상의 취득시를 한꺼번에 사례를 물어볼 건데 오늘은 양도소득세만 물어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상의 취득 시기는 언제입니까, 여러분? 언제예요? 어느 때 취득시로 합니까? 대금 청산일이잖아요. 원칙 대금 청산일,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 대금 청산일 언제입니까? 4월 20일입니다. 그러면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갑 입장에서요.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 시기는 언제입니까? 갑 입장에서 양도 시기 언제예요? 뭐 언제긴 언제예요? 대금 청산일 4월 20일이 양도 시기가 됩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이 대금 청산일 4월 20일 날 갑과 을이 만났잖아요. 갑 입장에서는 이 날이 파는 날이고 을 입장에서는 이 날이 산 날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 양도미 취득 시기가 같아요. 자, 그래서 누구 입장에 보느냐에 따라서 대금 청산일이 양도 시기 및 취득 시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사례인데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을 3월 25일로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 3월 25일. 그러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입니까?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언제예요? 등기 접수일 3월 25일입니다. 자,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 언제예요?
원칙 대금 청산일인데 등기 접수일이 빠르니까 등기 접수일입니다. 항상 등기 접수일이 빠른지 항상 보셔야죠. 자, 요번엔 이렇게 하겠습니다. 등기 접수일을 5월 25일로 하고요.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합니다. 불분명. 자, 그러면 불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불분명합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는 언제입니까? 언제? 뭐 언제긴 언제예요? 원칙 대금 청산인데 불분명해. 그럼 언제라고 했어요? 등기 접수일 5월 25일. 양도 시기도 똑같습니다. 언제?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등기 접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이렇게 해서 양도 및 취득 시기를 정확히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345페이지 2번의 특수한 거래의 경우를 봅니다. 장기할부 조건 매매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할 때 장기할부 조건 매매. 장기할부 조건의 경우에는 밑줄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인도받거나 사용 수익을 시작하면 그날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하고 인도일 사용 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앞으로 밑줄 쫙이고 앞으로 장기할부 조건 매매 나왔다.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합니다. 시험에서는 어떻게 바꿔서 나오느냐? 장기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 양도세상의 양도 및 취득 시기는 각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에다. 땡. 첫 해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에다. 땡. 마지막 할부금을 지급하는 때에다. 땡입니다. 자, 등기 접수일하고 사용 수익을 비교해서 중 빠른 날이고. 그 다음에 2번 자가건설 건축물의 경우 취득시를 봅니다. 허가받은 건축물이요. 동그라미 1번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의 취득시는 건축법 규정에 따라 밑줄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한다. 밑줄 사용승인서 교부일. 여러분 취득세에서 허가받은 건축물 건축했을 때 어느 때를 취득시를 했느냐?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 건물을 건축해서 갖고 있다 팔 때 양도일이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요. 그 같은 날이 다른 날이에요? 취득세하고? 같은 날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내주는 날이나 똑같은 거죠. 근데 왜 표현이 다르냐고요? 정부 입법 만드는 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좀 다릅니다. 의미는 같습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요. 근데 건설 중인 건물이 완성된 날에 관해서는 이를 준용한다. 참 보시고. 동그라미 2번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날이요. 사실상 사용일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중 빠른 날로 합니다. 그 다음에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이요. 자, 요거 29회 때 나왔었는데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몇줄 짝이야. 그래서 허가받은 건축물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이고 무건축물은 지가 건물 지어놓고 사실상 사용한 날이고요. 자,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뭐 했다? 그럼 그 날이고요. 자, 이렇게 봅니다. 3번 상속 증여받은 재산입니다. 상속 또는 증여해서 취득한 자산에 대해서는 밑줄입니다. 상속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상속 개시이에요. 증여받은 자산은 증여받은 날이야. 이거. 자, 증여받은 날이 언제냐에 대해서 판례와 통칙은 증여받은 날에 대해서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를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그냥 증여받은 날 이렇게 나옵니다. 거기 보조단을 봅니다.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서 취득세상 취득시는 언제냐? 증여 계약일이에요.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 받은 날이에요. 서로 뒤바꿔내는 거 이걸 주의합니다. 그리고 346페이지 나머지 취득시기 내용들은 우리가 심화 과정에서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고 이번 순환에서는 여기까지만 딱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348페이지 이렇게 보시고 349페이지로 가면 그 잠깐 346페이지 잠깐만요. 346페이지 5번 한번 볼게요. 4번은 뭐 민법에서 점유시효취득 배우고 오시면 그때 제가 설명드릴게요. 5번 수용의 경우를 봅니다. 잠깐 346페이지 5번 수용의 경우. 1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해서 수용되는 경우 밑줄입니다. 대금 청산한 날. 또 수용개실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 돼요. 수용은 자 대금 청산일, 수용개실,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아까 장기할부 조건 매매도 중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중 빠른 날입니다. 세 개 나란히 나와야지 하나라도 빠지면 틀리다 그랬는데 실전에서 나왔던 것은 수용의 경우 땡땡 사업 인정 고시일 뭐야 하나밖에 안 나왔잖아요. 그리고 또 사업 인정 고시는 전혀 관계도 없어요. 자 대금 청산일, 수용개실,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3개 나와야 돼요. 동그라미 2번도 비슷입니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여러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돼요. 그러면 어떤 공부상 소유자가 있는데 다른 사람하고 소유권을 갖고 소송 중이에요. 그럼 수용권자는 누구한테 보상금을 줄 거예요? 재판 끝날 때까지 누구 건지 알 수 없는데, 그럴 때는 그 보상금을, 수용 보상금을 공탁하겠죠. 공탁한 날이 아니라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이에요. 판결이 확정됐으니까 누구 건지 결판이 났잖아요.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우리가 이 정도만 오늘 순환해 보시고 349페이지 05번의 비과세 양도소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이제 비과세 양도소득 있죠? 어느 경우 양도소득 비과세느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중심으로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세한 비과세 내용들은 소득세법 시행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대개 소득세법 시행령은 매년 1월 달에 입법 예고가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2월 달에 이제 확정이 되기 때문에 대개 제가 이것은 3, 4월 과정에서, 주로 심화 과정에서 비과세에 관한 내용들은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비과세 양도소득을 보시고요. 비과세 소득에 관해서 종류 이런 것들을 가볍게 우리가 이제 볼 거고요. 중요한 내용들을 먼저 보고, 그리고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들은 우리가 다음에 봅니다. 자, 일단은 349페이지 잠깐 쉬었다가 05번 비과세 양도소득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쉽니다.